네, 오늘 발표된 정치인 장관의 입각 배경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 전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신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 기자, 오늘 정치인 장관들이 4명,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4명이나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네. 역시 같은 의원들한테는 좀 검증을 좀 소홀히는 아닙니다만 좀 약하게 하는 그런 걸 의식한 겁니까? 아무래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청와대가 며칠간 인선 문제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선을 보면 그런 배경이 이제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예. 당초 이제 국방과 법무 등 그러니까 파격 인선을 보여줄 수 있는 부처 장관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내정자 전원이 현역이었다는 것은 검증을 아무래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예. 물론 이제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검증에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야당 의원들과 친분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하면 공격이 아무래도 좀 무뎌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도 많은 경우가 현역 의원들이 나오면 조금 쉽게 통과되는 경우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구가 대구인 그 김부겸 의원과 부산시 지역구인 김영춘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각각 이제 대구시장하고 부산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현미 의원도 경기지사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현재 이제 경기지사와 대구시장, 부산시장 이 다 이제 범보수 진영 그렇죠. 소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준 다목적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네. 또 나아가서 다음 대선까지 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출신인 김부겸, 김영춘 의원을 네. 대선 주자로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주자를 키운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자, 보통 각 정권이 보면은 장관을 또 시켜서 이제 다음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와대 부실 검증 논란 한번 짚어봅시다. 이 검증 작업을 전화로 했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예,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드러난 당사자의 예. 전화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장 전입의 사실 관계와 사유 이런 것들을 당사자의 해명만 듣고 넘겼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의 위장 전입 장소가 친척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어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예. 그 전에는 청와대에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 측에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고요. 청와대 쪽에서 물어보니까 혹시 아마 그게 친척집이었지 않아?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한 모양인데 친척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강경화 후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와대가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다는 건데 일종의 네. 셀프 검증만 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검증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명확히 얘기를 안 하는데 예. 재검증은 없었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당사자가 해명을 하면 그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현장 조사를 하거나 네. 추가적인 서류 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는 예. 바로 이제 정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상 못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검증이라는 게 모든 정권의 참 기본이었는데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 곤혹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총리 인준 상황 한번 보죠. 내일 국회 본회의죠.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 전에 하여튼 시끄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처리가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일단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에서는 반대는 하고 있지만 예. 국민의당이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찬성을 하면 제적 의원 과반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현저히 아예 안 나온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당들이 좀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어떨까요? 그냥 같이 넘어갑니까? 현재 분위기를 보면 총리와는 달리 이제 예. 국무위원 후보자들한테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제시한 새 인선 기준을 오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발언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5대 원칙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궤변에 가까운 논리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당도 대승적으로는 이제 협조를 하겠다라고 네. 했지만 장관 후보자에는 총리와 다르다.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는 것이 뒤에 있을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보면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대신에 다른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